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란했던 퍼포먼스, 트럼프의 수행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우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 때 입고 나온 옷에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달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란 나비란 것이 성주 사드 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주 사드 기지에서 계속 그 사드 철수 반대, 이걸 철수하라, 사드 기지 없애라, 이걸 갖고 가라, 이렇게 사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 현지 주민도 있고 사회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이 파란 나비랍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나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영화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성주 사드 반대 운동, 반대 투쟁, 이 과정을 그린 영화, 그 영화 제목이 파란 나비 효과라고 했답니다. 뭐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쪽에서, 말하자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락거리면 그 바람이 미국 뉴욕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뭐 이런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파란 나비 효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한 날갯짓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파란 나비 효과도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투쟁하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돼서 사드가 이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 기대 때문에 이거 아마 파란 나비 이 효과, 이런 그 영화도 만들었을 거고, 또 거기 있는 현지 있는 반대 주민들도 그래서 그 파란 나비를 상징으로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물론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니 그 성주의 그 파란 나비, 그 파란 리본입니다만, 그 리본 그것과 김정숙 여사가 붙였던 파란 나비 브로치, 이걸 비교해가면서 이거 뭐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건 그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가 그 해명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부인이 외국의 원수를 말이죠,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 굳이 파란 나비를 과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대통령 부인인 나도 사드를 반대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냥 예뻐서 달았겠죠. 문제는 청와대 의전팀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뭐 그런 거까지 다 세심히 살펴야 되냐? 그렇죠. 그런 거 다 세심히 살펴야, 그래야 국가 원수 내외의 그 의전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격이 있는 거죠. 더더구나 이 사드 문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그런 파란 나비도 몰랐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청와대 이 의전팀, 또 우리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나가기만 하면 뭔가 의전 실수를 저지르고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외교부라든지 또 청와대 의전팀이 국민에 대해서 솔직히 이걸 설명하고 또 진지하게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늘 해명만 있습니다. 자신들 위주의 해명만 있는 거죠. 이거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미군하고 뭐 한미 그 군 고위 장성들 모인 자리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때 김정일이가 탄도미사일 쐈다, 뭐 단거리 미사일 쐈다, 이렇게 말이 많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단도미사일 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국민이 단도미사일이 뭐야? 사실 아무도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탄도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왜?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다 이러면 그건 유엔 제재 위반이 되니까, 그렇죠?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니까, 이것을 얼버무려 주려고, 그래서 탄도라고 하긴 뭐 하니까 단도라고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그런 언론도 있었지만은,
청와대는 또 뭐라고 해명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 미사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단거리 미사일, 그게 단도 아니냐? 짧을 단, 길도자에서 그 단도 아니냐? 그런 자꾸 억지 주장을 해대고 억지 해명을 해대니까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총리한테 인사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슬라맛 소우르라고 인사했습니다. 슬라맛 소우르가 뭡니까? 이거 인도네시아 인사랍니다. 남은 나라 그 나라 인사도 모르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곤방화하고 뭐 곤니찌와하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런 의전 실수. 또 옛날 그 재작년에죠. 독일 가서 메르켈 총리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41%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60%는 뭐 어떻게 아우를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뭐 다른 소리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 말은 안 하고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러니까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옆에서 듣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 8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지지받는 게 그럼 여론조사 지지받으면 이미 다 된 겁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항상 그 가변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어딥니까 퀘르버 재단에 가서 그 노라 밀러라는 그 국제관계 이사하고 만나서 이제 회견을 하는데 이 노라 밀러 이 이사는 뭘 물었냐면 앞으로 한미 관계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 대통령하고 어떻게 뭐 어떤 관계라는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그걸 장황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밑에 앉았다가 쪄서 올라가서 귓속말로 이거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이미 통역이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중계방송을 통역이 똑똑하게 이야기를 우리말로 다 해줬는데도 대통령 그렇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이것도 참 중대한 그렇죠. 이 의전 실수인데 이것도 창피 아닙니까? 예? 이런 걸 이런 엄청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청와대 의전 담당들이나 뭐 외교부 의전 담당들 뭐 책임도 안 져요. 뭐 어디 국제행사인데 보니까 외국 손님 모셔놓고 태극기 이렇게 양옆에 하고 그 나라 국회 하는데 태극기 꾸깃 한 것을 놔두질 않나. 어쨌든 우리나라 이 의전팀 정말 기강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판문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도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거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이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만난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이 이제 트위터 가지고 우리 좀 만나자. 오케이 만나자. 5시간 만에 북한에서 이 회담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참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여하튼 과거에는 뭐 엄청스러운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트위터 하나 가지고 서로 만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건 좋은데 트럼프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해야 되니까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은 본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 청와대 이 판문점 회동이라는 그 극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거고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아주 잔혹한 독재자 아닙니까? 예? 북한 수많은 사람을 공개 처형식으로 처형을 한다든지 뭐 곳곳에다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거기에 가둬놓고 혹독하게 박해를 하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김정은이가 국제 무대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상 국가의 정상 통치권자처럼 쓱 나타나게 해줬던 것도 트럼프와 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으로서도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딱 만난 거죠.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만나면서 사실 그렇게 갑자기 만났으니까 특별하게 뭐 준비된 건 없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치고 난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포괄적인 좋은 합의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좋은 합의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뭐 나온 건 내용은 없어. 근데 앞으로 계속 잘해 나갈 거야.
우리 둘이 케미가 잘 맞아. 그게 잘 될 거야. 왜? 당장 오늘 타결을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트럼프한테 부담이 되죠. 뭐 어떤 협상이나 끝나고 나면 말이 많잖아요. 뒷말이.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런 소재를 계속 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가면서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만 계속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뭐 김정은으로서도 어쨌든 시간은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죠. 트럼프와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또 시간을 많이 번 겁니다. 오늘 그래놓고 내일 또 아무리 변덕쟁이 트럼프라도 내일 당장 또 화를 내고 버럭버럭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얻은 게 있는데 문 대통령은 뭡니까? 왜 따라갔습니까? 예? 제가 그게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5,170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표라는 건 뭡니까? 단지 권력만 대표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채통도 대표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따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만나러 맞이하러 저 분계선 쪽으로 가는데 자유의 집에서 나와서 대통령 못 나갔어요.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마 보니까 어디 동영상 보니까 트럼프 경호원한테 경호원들이 그걸 사단한 모양이에요. 사람들 못 나오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이 와서 또 53분간 회동 활동안에도 다른 방에서 멀거니 앉아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김정은이 떠날 때 되니까 같이 배웅을 했어요. 그거 하려고 갔습니까? 예? 청와대에 앉아서 점장대 앉아서 앉아있으면 누가 보고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 트럼프 측에서 설명을 안 해주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좀 채통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트럼프로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안 반가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나도 초청 받았지만 정식 초청 받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별로 문 대통령을 대접해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작년 올해 두 번 걸쳐서 문 대통령이 거기 트럼프 대통령 좀 만나겠다고 찾아갔더니 옆에 앉혀놓고 계속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2분짜리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역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별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이 정도죠. 블룸버그가 미국 언론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랬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그 트럼프가 별로 반기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죠. 북한 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오지랖 넓게 무슨 중재자니, 무슨 촉진자니 하지 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할 일이란 게 뭡니까? 이 국제 제재 좀 완화하거나, 해제하는데, 그거에 앞장서거나, 개성공단, 재가동하거나,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하거나, 그런 데나 좀 신경 써가지고 그거나 해내지. 그것도 못 해내면서 맨날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마치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인 양, 내가 김정은을 잘 달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러고 다니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2000년의 기억, 이걸 김정은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김대중 당시 대통령하고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예? 엄청난 상을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김정일은 이제 5억 달러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밀로 그 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로 송금한 5억 달러.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무슨 현물이었다고 그래요. 현금은 4억 5천만 달러인데 어쨌든 그거 받은 건데 그거 받고 이 거래가 괜찮은 거래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은 설령 그때 이거 이 정도로서 거래가 됐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 오늘날 와서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용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을 굳이 오십시오 꼭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문 대통령 국민 채통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국민 돼서 사는 거 이것도 여간 힘드는 일 아닙니다. 예. 다른 것 때문에 다 힘드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 채통 이걸 이런 식으로 일그러뜨린다면 자존심이 이렇게 훼손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문 대통령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